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6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별 인체 영향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특히 여러분들 인체에 미치는 질환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가번 비소는 범랑반점. 범랑반점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불소에 대한 피해죠. 나머지 크롬은 비중격 연골천공, 답번이 아연은 기관지 자극 및 폐렴, 그리고 납은 근육과 관절의 장애. 그래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수원에 관계되는 질환은 헌터 루셀 증후군이나 미나마타병, 그리고 카드뮴은 이따이따이병, 그리고 PCB는 미나마타병, 카네미유증이죠. PCB는 카네미유증.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은 가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하천의 DO가 8mg/L, BODU가 10mg/L. DO는 용존산소, BODU는 체중 BOD입니다. 용존산소 곡선에서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인가? 온도는 20도씨, DO 포화 농도는 9.2mg/L. K1 탈산소 계수는 0.1/day, K2 제포기 계수는 0.2/day. 자, T시라는 임계점 시간이죠. 자, 임계점 시간에 공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상용대수 기준. 상용대수 기준은 밑수를 상용대수를 사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간 Tc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여기 조건에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F라는 자전계수, 그리고 D0라는 초기 산소 부족 농도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K1이라는 값은 보시다시피 0.1/day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F라는 것은 K2 나누기 K1, 다시 말해서 제폭기 계수에서 탈산소 계수를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제폭기 계수가 0.2/day, 탈산소 계수가 0.1/day. 자, 그러면 얼마의 값을 가지죠? 2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자전계수는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D0라는 것은 초기 산소 부족 농도예요. 그러면 D0라는 초기 산소 부족 농도라는 것은 포화산소 농도, 문제 조건에서 포화산소 농도가 9.2입니다. 그리고 초기 산소 농도가 지금 DO 8이에요. 요 차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L0라는 것은 최종 BOD로서 10mg/L입니다. 따라서 값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2.46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전계수와 D0, 초기 산소 부족 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의 용량이 2.8 곱하기 10의 8승 미터의 3승이고 염분의 농도가 1.25%이며 유량은 2.4 곱하기 10의 9승 미터의 3승 per 연이라면 저수지의 염분 농도가 200mg/L 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반응조에 보면 완전 혼합 반응조입니다. 그럼 완전 혼합 반응조에서 1차 반응식을 사용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지금 주어진 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Q 곱하기 C0-CT는 KV CT의 차수가 1차식이니까 1.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자, 어떤 조건을 이용하느냐 하면 K라는 상수가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K라는 상수가 주어지면 2번식을 쓰고 K라는 상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1번식을 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초기 농도. 지금 초기 농도가 얼마냐면 단위를 mg/L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T시간 후의 농도가 200mg/L로 주어졌기 때문에 초기 농도 퍼센트를 mg/L로 환산을 해요. 그러면 퍼센트를 mg/L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10의 4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초기 농도는 1.25 곱하기 10의 4승 mg/L. 그리고 CT, T시간 후의 농도는 200mg/L가 됩니다. 마이너스 Q의 값이 지금 2.4 곱하기 10의 9승 미터의 3승 per 연. 그리고 최적은 2.8 곱하기 10의 8승 미터의 3승. 따라서 T에 대한 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연으로 나오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개월. 그래서 1년은 12달입니다. 그래서 1년은 12달을
계산을 해주면, 다시 말해서 12달을 곱해주면 5.79달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퍼센트라는 값은 퍼센트는 100분율 10의 마이너스 2성, ppm은 100만 분율 10의 마이너스 6성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은 10의 4성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가 크기 때문에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했을 때 10의 4성을 곱하시면 돼요. 반면에 ppm을 퍼센트로 전환했을 때는 마이너스 4성을 곱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하천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가 작다.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가 어때요? 크죠? 나번에 유출 시간이 긴 게 아니고 짧죠? 다번에 하천 유량이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하상계수가 어때요? 하상계수가 크다. 하상계수가 크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최대 유량에서 우리가 최소 유량을 나눠준 값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상계수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소수성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을 조사할 때 적합한 것은 전해질을 소량 넣고 응집을 조사하면 되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제 6번 분뇨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분과 요의 구성비는 대략 부피비로 1대10 정도이고 고형물의 비는 7대1 정도이다. 그리고 나번 음식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뇨 특성이 다르다. 답은 1인 1일 분뇨 생산량을 분이 약 0.14리터, 요가 2리터 정도로 합계 2.14리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1인 1일 분뇨 생산량은 1리터로 보시면 됩니다. 1리터. 랍은 분뇨 내의 BOD와 SS는 COD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1인 1일 1리터를 기준하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수온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난청, 언어장애, 구심점 시야 협착,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나번 이따이따이 병을 유발한다. 여기서 이따이따이 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따이따이는 어떤 물질에 대한 질환이죠? 그렇죠. CD라는 카드뮴입니다. 반면에 수온이라는 것은 미나마타병이나 헌터루셀 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답은 유기수원은 무기수원보다 독성이 강하며 신경계통에 장애를 준다. 답은 무기수원은 황화물 침전법, 활성탄 흡착법, 이온교환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염소가스 물에 녹여서 pH가 7이고 염소이온의 농도가 71mg/L이면 자유염소와 차염소산 간의 B는 얼마인가? 차염소산은 해리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리상수값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몰/리터 25도씨 상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염소를 물에 녹여요. 그럼 HOCl,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전리상수값 K를 나타내면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에요. 그럼 반응물에서 H2O는 1이니까 생략, Cl2 분의 HOCl, H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B는 HOCl 나누기 Cl2예요. 그래서 여기서 HOCl 나누기 Cl2 이 값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얘들을 역수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K 나누기 H 플러스 곱하기 Cl 마이너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K라는 전리상수값은 주어졌어요. 그럼 뭐를 알고 있으면 되죠?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농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H 플러스라는 값은 pH 7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Cl 마이너스라는 것은 71mg/L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어떤 단위로? 몰/리터로. 그럼 pH가 7이라는 소리는 H 플러스를 계산을 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pH 몰/리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H 플러스는 pH가 7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성 몰/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염소의 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71mg/L라고 했으니까
자, 71mg/L라고 했으니까 미리그램을 지금 우리가 몰 농도로 계산하니까 mg/L라고 했으니까 몰 농도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근데 몰 농도는 분자량 g이기 때문에 mg을 먼저 g으로 고쳐요. 그래서 1g은 10의 3승 mg을 보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CL은 원자량이죠. 35.5. 그래서 1몰의 원자량은 35.5. 따라서 CL-의 농도는 0.002몰/L로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H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7승 몰/L, CL 마이너스 0.002 몰/L. 그리고 K라는 값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L가 주어졌어요. 그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HOCl과 Cl2의 B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2.25 곱하기 10의 6승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단지 pH가 주어졌을 때 H 플러스로 그리고 CL 마이너스 mg/L로 주어진 값을 몰/L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지구상 담수의 존재량을 볼 때 그 양이 가장 큰 형태는 자, 우리가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가 가장 많죠. 그 다음이 지하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담수의 존재량에서 그 양이 가장 많은 것을 찾아라고 그랬으니까 빙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의 물리적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고체 상태인 경우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육각형 결정 구조를 형성을 한다. 답은 액체 상태의 경우에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의 구조로서 H 플러스 OH-로 전리되어서 전화적으로 양성을 가진다. 답은 동점성 계수는 점성 계수 나누기 밀도로서 포이저의 단위를 적용한다. 동점성 계수라는 것은 점성 계수 나누기 밀도는 맞아요. 그렇지만 단위는 뭐죠? 포이저의 단위는 점성 계수의 단위죠. 그래서 동점성 계수의 단위는 제곱센치/세크가 됩니다. 라반의 물은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큰 표면 장력을 갖는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단위를 환산을 해보시면 돼요. 점성 계수가 g/cm세크거든요. 이게 포이저 단위예요. 밀도가 g/cm의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g 없어지고 cm 한 개가 없어지니까 제곱센치/세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동점성 계수의 단위는 제곱센치/세크. 포이저라는 단위는 g/cm세크가 포이저이기 때문에 점성 계수의 단위라는 거.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순환과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지구 전체의 강수량은 대략 4 곱하기 10의 14승 미터의 3성퍼연으로 그 중에 약 4분의 1가량이 육지에 떨어진다. 답은 지구상의 물의 전체량의 약 97%가 해수이다. 자, 그리고 답은 담수 중에서 50%가 곧바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답은 담수 중에서 하천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32%다. 우리가 담수 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90% 정도는 바로 이용할 수 없는 물이 담수예요. 실제로 담수의 양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담수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담수는 많은데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담수는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안의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이용할 수 없는 담수는 9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답안이 정답. 그래서 담수를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분과유의 양적 혼합비는 10대 1이고 고용물의 비로는 약 7대 1 정도이다. 답은 우리나라 사람은 1인당 BOD는 50g 정도로 발생한다. 답은 분뇨의 발생 가스 중에서 주 부식성 가스는 H2S, NH3 등이다. 답은 분뇨의 비중은 약 1.02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린 내용은 뭐가 되나요? 자, 분과유의 양적 혼합비는 10대 1이 아니고 1대 8 정도, 고형물의 비로는 7대 1 정도. 따라서 양적 혼합비가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개, 분뇨의 특징에서는 여러분 또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액 분리가 어려우냐 쉬우냐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분뇨에서는 고액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화합물이 무기화합물과 다른 점을 알맞게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유기화합물은 대체로 이온 반응보다는 분자 반응을 하므로 반응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반응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 문구가 답이 되어서 시험에 상당히 잘 출제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 관리 모델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WASP 모델, 라번에 RAM 모델, 답은 WQRRS 모델, 답은 HSPF 모델. 자, 여기서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부영양화에 관계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그리고 RAM 모델이라는 나번에서 설명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으로 사용하는 대기 분산 모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변화 상태를 위플의 사지대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중에서 활발한 분해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네 가지 지대들은 분해지대,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다수 나타나죠. 그리고 활발한 분해지대, 박테리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복지대, 회복지대에서는 조류가 나타나죠. 펀자이도 일부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지대, 정수지대에서는 우리가 조류가 회복지대에서도 조류가 나타나는데 정수지대에서는 색깔이 있는 착색 조류가 나타납니다. 깨끗할수록 색깔이 있는 물질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먼저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보시면 갑은 용존산소가 없어서 부패 상태이며 물리적으로 이 지대는 회색 내지 흑색으로 나타낸다. 답은 혐기성 세균과 곰팡이류가 호기성균과 교체되어서 번식한다. 자, 여기서 나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나타나죠? 호기성 세균이 혐기성 세균으로 교체돼요.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중에서도 혐기성 박테리아가 주로 나타나죠. 답은 수중의 CO2 농도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한다. 라번의 화장실 냄새나 H2S에 의한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그만큼 분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 기체 중에서 악취성 물질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 유일하게 혐기성 상태로 존재하는 게 활발한 분해지대입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람음성 독립영양세균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독립영양세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탈질 미생물이에요. 탈질 미생물. 독립영양 미생물이라는 것은 질산화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탈질 미생물은 뭐죠? 종속영양계가 되겠죠. 그래서 독립영양계는 질산화 미생물, 탈질 미생물은 종속영양계 미생물. 그럼 여기서 탈질 미생물을 찾으면 되죠. 탈질 미생물의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코커스, 수도모나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종속영양계, 주로 유기물을 이용하죠. 반면에 지금 나와 있는 질산화 미생물은 독립영양계로서 주로 무기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지하수는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습니다. 국지적인 환경 조건을 크게 받아요. 답은 지하수의 염분 농도는 지표수 평균 농도보다 낮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바다하고 가까우면 염분 농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표보다는 지하수가 바다하고 가깝죠. 따라서 지하수에서는 염분의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답은 주로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정작용이 느리죠. 답은 지하수는 토양 내 유기물질 분해에 따른 탄산가스의 발생과 약산성의 빗물로 인해서 광물질이 용해되어서 경도가 높다. 그래서 지하수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문구는 나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박테리아를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분류할 때 바닷물과 비슷한 염조건 하에서 자라는데 염조건 하에서 잘 자라는 박테리아, 호염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할로필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그래서 지금 18번에서 문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할로필리스라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 농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수생생물의 체내의 각종 중금속 농도는 환경 수중의 농도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답은 생물 체중의 농도와 환경 수중의 농도비를 농축비 또는 농축계수라고 말한다. 그리고 답은 수생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중금속의 농축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많다. 답은 농축비는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높은 단계의 소비자에 상당하는 생물일수록 낮게 된다고 그랬는데 높게 농축되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콜로이드 용액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광선을 통과시키면 입자가 빛을 산란해서 빛의 진로를 볼 수 없게 된다고 그랬는데 빛의 진로를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어떤 물질이죠? 소수성 콜로이드. 그래서 소수성 콜로이드에서는 틴들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친수성에서는 거의 없죠. 답은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매 및 다른 입자와 충돌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하게 된다. 답은 콜로이드 입자는 질량에 비해서 표면적이 크므로 용액 속의 다른 입자를 흡착하는 힘이 크다. 답은 콜로이드 용액에서는 콜로이드 입자가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띠고 있다. 주로 양이온과 음이온을 띠고 있는데 주로 음이온을 띠고 있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 그래서 주로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응집제가 주로 양이온이죠. 양이온의 응집제를 주입해서 응집을 시켜서 콜로이드 물질을 제거하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 21번에 보시면 펌프 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펌프 운전 중에 토출량과 토출압이 주기적으로 숨이 찬 것처럼 변동하는 상태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펌프 특성 곡선이 산형에서 발생하며 큰 진동을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진동입니다. 윙 하는 진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서징 현상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에어가 차는 현상을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땅땅땅땅 하는 물망치 소리가 들려요. 그 물망치 소리를 우리가 수격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슬러지 소각을 위한 유동층 소각로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연소 효율이 높고 소각하지 않은 양이 적기 때문에 로 잔사 매립에 의한 2차 공해가 없다. 답은 유동 매체로 규소 등을 사용할 때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손실 보충을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답은 로 내의 온도의 자동 제어이 열 회수가 용이하다. 답은 로 내에 기계적 가동 부분이 많아서 유지 관리가 어렵다. 유동층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적 가동 부분이 상당히 작아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어때요? 용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래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수시설인 배수관의 최소 동수압 및 최대 정수압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최소 동수압, 최대 정수압. 최소 동수압은 얼마죠? 150kPa 이상. 그 다음에 최대 정수압은 700kPa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150과 700kPa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토출량이 1200m의 삼성/hr, 흡입구의 유속이 2.0m/s. 펌프의 흡입 구경은 얼마인가?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하는 문제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면 숫자만 바꿔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흡입 구경 D는 146 곱하기 루트 Q 나누기 V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뭐냐면 Q의 시간 단위는 분, 그리고 V의 시간 단위는 세크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흡입 구경 D는 146 곱하기 토출량이 1200m의 삼성/h예요. 그래서 h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에 60분을 보정을 합니다. 자, 나누기 V, 유속입니다. 유속은 2.0m/s.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461.69mm라는 흡입 구경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토출량 Q가 시간 단위가 분, 미니처, 그리고 U 속의 시간 단위가 세커, 초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입니다. 유역 면적이 1.2제곱킬로미터, 유출 계수가 0.2 산림지역에 강우 강도가 2.5mm/m일 때 우수 유출량은 얼마인가? 합리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죠. 합리식에서 우수 유출량 Q는 360분의 1 CI예요. 여기서 C라는 것은 유출 계수, I라는 것은 강우 강도, A라는 것은 면적인데 조심할 게 뭐냐면 강우 강도 I의 단위가 ml/h예요. 근데 여기서는 ml/min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미니처를 hour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Q는 360분의 1 곱하기 지금 유출 계수가 얼마죠? 유출 계수가 0.2입니다. 자, 그리고 강우 강도가 2.5mm/min. 따라서 미니처를 hour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에 60분을 보정하죠. 자, 곱하기 면적이 1.2제곱킬로미터. 근데 헥타르로 내야 되겠죠.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것을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m의 삼성퍼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강우 강도가 ml/hour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Q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퍼세크가 돼요. 그래서 강우의 단위가 hour이기 때문에 Q도 hour라는 단위로 나온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강우 강도의 단위 ml/hour를 세크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단위를 강우 강도가 ml/hour로 들어가고 면적이 헥타르로 들어갔을 때 Q가 미터의 삼성퍼세크로 만들어주는 값은 360분의 1에서 벌써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I라는 단위와 A라는 면적의 단위는 꼭 정해져 있는 단위를 ml/hour와 헥타르라는 단위를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착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어요. 무조건 단위 환산만 해서 문제를 풀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6번 상수도 관종 중에서 강관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가공성이 나쁘다. 강관 같은 경우에서는 가공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가공성이 좋아요. 가번에 전식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부식이죠, 전식이. 가번에 내외의 방식면이 손상되면 부식되기 쉽다. 가번에 용접이음은 숙련공이나 특수한 공부를 필요로 한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고요.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시설인 배수지의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유효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과 비상 대처 용량을 합하여 급수 구역의 계획 일일 최대 급수량의 갈로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과 상수도 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몇 시간분이죠? 1일 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을 표준으로 하게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입니다. 하수도 시설인 중력식 침사지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가번 체류 시간은 3에서 6분. 침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물과 무기물 중에서 무기물만 침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길게 침전을 시키면 유기물이 침전되기 때문에 침전 시간을 짧게 합니다. 따라서 체류 시간이 3에서 6분이 아니고 1분 이내 30에서 60초 정도를 합니다. 답은 수심은 유효 수심에 모래 퇴적 부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맞죠? 답은 오수 침사지의 표면 부하율.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나 유량 나누기 표면적을 뜻하죠. 3600m의 삼성 제곱미터 대이 정도로 한다. 답은 우수 침사지의 표면 부하율은 1800m의 삼성 제곱미터 대이. 자, 여기에서 오수 침사지와 우수 침사지의 표면 부하율의 값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시설은 도수관을 설계했을 때 평균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자연유화식인 경우에 허용 최대 한도를 1번으로 하고 도수관의 평균 주석의 최소 한도를 갈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한도, 최대값, 그리고 평균이나 최소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값은 무조건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3.0m/s예요. 그래서 최대 값이 3.0이니까 3.0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정답이 됩니다.
최소값은 0.3m/s죠. 어디서? 도수관에서. 자, 그러면 팁에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이 팁을 알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도수관, 오수관거, 우수관거와 함유관거에서 여러분들 최소 유속, 최대 유속이 있거든요. 도수관에서는 최대 3.0, 오수관거에서도 3.0, 우수나 함유에서도 최대는 3.0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최소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도수는 최소가 0.3, 오수는 0.6, 우수와 함유관거는 0.8.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 처리를 위한 정수시설 중에서 착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수위가 고수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원류관이나 원류위어를 설치한다. 물이 넘치게 만드는 시설이죠. 그래서 고수위를 방지해야 됩니다. 답안의 착수정의 고수위와 주변 백체의 상단 간에는 얼마 이상? 60c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답안의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0분이 아니고 1.5분 이상. 답안의 필요에 따라서 분말 활성탄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입니다. 펌프에 캐비테이션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 문제는 실기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높게 하여 펌프의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작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게 합니다. 낮게 해서 펌프의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어요. 다음은 펌프의 회전수를 낮게 선정해서 펌프의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작게 합니다. 회전수를 낮게. 그리고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합니다.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하여 펌프의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흡입측 밸브를 완전히 개방합니다. 흡입측의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펌프 운전. 흡입측입니다. 방출측이 아니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은. 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세요. 그리고 32번. 상수의 급속 여과지 설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급속 여과지가 나오면 완속 여과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갑은 단층의 여과 속도는 200에서 350m/S를 표준을 한다. 급속 여과지에서 여과 속도는 얼마가 되죠? 120에서 150m/D가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납은 모래층의 두께는 여과사 유효경이 0.45에서 0.7mm의 범위인 경우에서는 60에서 70cm를 표준으로 한다. 답은 여과 면적은 계획 정수량을 여과 속도로 나누어 구한다. 답은 한지의 여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여기서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도 이 내용도 자주 나오죠. 한지의 여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갑은. 그래서 갑은과 특히 라번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거 직선부에서 하수도 맨홀의 최대 간격 표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600mm 이하의 관을 기준합니다. 그러면 600mm 이하의 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최대 간격이 몇 미터가 될까요? 75m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600mm 이하라고 항상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00mm 이하는 50m, 1000mm 이하는 100m, 1500mm 이하는 150m, 1650m 이하는 200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경에 따라서 최대 간격은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문제는 문제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항상 관경에 따라서 최대 간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은 항상 출제되는 문제라고 했죠.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토출량이 20m의 삼성 퍼미니처, 전장정이 6m, 회전 속도가 1200rpm인 펌프의 비교 회전도는 얼마인가 돼 있어요. 자, 비교 회전도 NS는 N 곱하기 Q 나누기 H. Q라는 토출량의 2분의 1성, H라는 전장정의 4분의 3성.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1, 2, 3, 4이니까 Q의 1, 2, 2분의 1, H의 3, 4, 4분의 3. 자, 그런 다음에 Q의 시간 단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분. 그리고 총량정은 미터가 되는 건데,
자,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회전 속도가 n이 1200rpm입니다. 자, 그리고 톨출량이 분으로 주어졌네요. 20m의 삼성/m의 2분의 1성, 그리고 전장정 6m의 4분의 3성.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399.85r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1400rpm. 항상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비교 회전도. 그래서 상하수도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출제됐던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론 문제도 그렇겠지만은 거의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입니다. 상수시설인 침사지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침사지라는 것은 무기물을 침전시키는 곳이죠. 가번의 표면 부하율은 500에서 800ml/m를 표준으로 한다.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 또는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 되는데 500에서 800이 아니고 200에서 500ml/m를 표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진의 평균 유속은 2에서 7cm/s를 표준으로 한다. 지의 길이는 폭의 3에서 8배를 표준으로 한다. 지의 상단 높이는 고수위보다 0.6에서 1m의 여유를 둔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궤고수량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궤고수량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숙지해야 됩니다. 자, 합류식에서 우천시 궤고수량은 원칙적으로 궤핵 1일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 자, 이렇게 나오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궤핵 1일 최대 오수량, 그리고 몇 배 이상.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일을 기준을 하느냐, 시간을 기준을 하느냐, 최대 오수량이냐, 평균 오수량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죠? 궤핵, 시간, 최대 오수량. 그래서 1일이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번 궤핵 1일 최대 오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궤핵 인구를 곱한 후에 여기에 공장 폐수량, 지하수량 및 지하 배수량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답은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10에서 20%. 이 값도 상당히 잘 나오죠.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10에서 20%. 그리고 라번 궤핵 1일 평균 오수량은 1일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 궤핵 1일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시험에서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 광거 중에서 우수 광거 및 함유 광거의 유속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최대 유속은 무조건 얼마라고 했죠? 최대는 전부 다 3.0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3.0이 나와 있어요. 자, 우수 광거와 함유 광거이기 때문에 최소 유속은 얼마냐면 0.8이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최대는 전부 다 3.0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소만 구별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도수 광거 같은 경우에서는 0.3, 오수 광거는 0.6, 우수나 함유 광거 같은 경우에서는 0.8. 아주 중요한 문제.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지 이용률을 높이고자 구한데 심층 포기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조의 용적은 궤획 1일 최대 오수량에 따라서 설정한다. 다음은 조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한다. 다음은 형상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폭은 수심에 비해서 3배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정사각형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형태를 하죠? 직사각형이라는 장방형 구조로 많이 하고 그리고 폭은 수심에 대해서 1배 정도, 1배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수심은 10m 정도. 그래서 옆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깊게 파서 우리가 처리하는 장치를 심층포기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이 0.3m로 판 자유수면 정오에서 양수전의 지하수위는 불투수청 위로 30m였다. 100m의 삼성파워로 양수할 때 양수정으로부터 10m와 20m 떨어진 관측정의 수위는 3m와 1m 각각 저하하였다. 이때 대수청의 투수 개수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이 투수 개수의 시간 단위와
유량의 시간 단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공식이 여기서는 지금 안 주어졌어요. 보통 주어지는데 안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먼저 Q의 값이 100m의 삼성 per hour는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K를 계산하니까 문자를 그대로 두고 B라는 값이 P압 대수층의 두께예요. 자, 지금 P압 대수층의 두께가 30m입니다. 자, 전체 곱하기 H-H0. H-H0가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화입니다.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화는 3m에서 1m로 저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m-1m입니다. 나누기 2.3 로그 10이 뭐하고 동일하냐 하면 ln입니다. r 나누기 r0예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직경 0.3m. 그리고 r0라는 것은 r 나누기 r0. 여기서 r0라는 것은 반경이 되겠죠. 반경. 그래서 반경은 얼마가 되나요? 0.15m가 되겠죠. 직경이 0.3m니까 반경은 0.15m가 됩니다.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K가 0.18 m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통 공식이 주어지는데 공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내경이 1.0m인 강관에 내압이 10MPa로 물이 흐른다. 내압에 의한 원주 방향의 응력도가 1500N/제곱미리일 때 강관 두께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강관 두께는 T를 나타내거든요. P 곱하기 D 나누기 E 곱하기 시그마 T인데 여기서 P라는 것은 강관 내압이에요. 그 강관 내압이 지금 얼마냐면 10MPa. 그리고 D라는 게 내경입니다. 내경이 1.0m. 자, 1.0m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지금 미리로 계산하니까 미리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면 1000mm가 되는 거죠. 나누기 2 곱하기 시그마 T. 시그마 T가 응력도예요. 응력도는 1500N/제곱미터. 따라서 계산하시면 T라는 강관 두께는 3.3m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